그리스 로마 신화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인 호메로스, 로마의 시인인 오비디우스와 베르길리우스 등 모두 기원전에 태어난 당시의 시인들이 남긴 작품에서 신화의 줄거리를 따와 정리한 것이지요. 신화는 인간이 아직 자연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신화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신들의 이야기지만 실은 신과 인간 세계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신화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과 그들의 시대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지요. 첫 번째 이야기, 프로메테우스의 선물, 고마운 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라는 거인 형제가 땅에서 살고 있었다. 형제는 사람과 동물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모든 동물을 만들고 난 뒤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다른 동물들은 네 발로 기어 다니는데 특별히 인간만은 신처럼 두 발로 서서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 에피메테우스, 인간은 동물과 다르니까 좋은 선물을 주고 싶구나. 무엇을 주면 좋을까? 글쎄요, 형님. 좀 생각해 봅시다. 며칠 뒤 프로메테우스에게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에피메테우스, 인간에게 불을 주면 어떨까? 형님,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불을 선물로 받은 동물은 없었으니까요. 성미가 급한 프로메테우스는 당장 구름을 타고 제우스에게 갔다. 제우스 신이여, 인간에게 불을 주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우스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것만은 안 된다. 인간에게 불을 주면 우리 신들을 우습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니 불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듣기 싫다. 제우스가 화를 버럭 내자 프로메테우스는 풀이 죽어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강가로 가서 불을 붙이는 데 쓸 갈대를 꺾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에피메테우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불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 형님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서 다녀오세요. 에피메테우스는 용감한 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프로메테우스가 하늘로 올라가니 마침 태양의 신 아폴론이 두 마리의 말이 끄는 태양마차를 타고 동쪽에서 오고 있었다. 프로메테우스는 몰래 태양마차 옆으로 갔다. 그러고는 손에 쥔 갈대에 태양불을 옮겨 붙인 다음 잘 감추어 땅으로 내려왔다. 형님, 드디어 불을 가져오셨군요. 기다리던 에피메테우스는 무사히 불을 가져온 형을 보자 매우 기뻤다. 프로메테우스는 지체하지 않고 곧장 인간에게 달려가 불을 주었다. 그날부터 인간은 불을 이용해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냈고 밤에는 환하게 어둠을 밝혔으며 음식은 굽거나 데워서 먹고 철을 녹여 연장을 만들어 농사도 짓고 짐승도 잡으며 편하게 살았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우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말았다. 괘씸한 놈, 인간에게 불을 주지 말라고 했건만. 기어코, 여봐라, 당장 프로메테우스를 잡아들여라. 끌려온 프로메테우스는 높다란 카프카스 산꼭대기에 있는 큰 바위에 쇠사슬로 묶였다. 이뿐만 아니라 제우스는 거대한 독수리를 시켜 프로메테우스의 간까지 쪼아먹게 했다. 독수리의 날카로운 부리가 간에 닿을 때마다 프로메테우스는 너무나 아파 비명을 지르며 울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독수리가 간을 쪼아먹고 가면 다음날 새로 간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러면 또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기 때문에 고통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준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고통으로 3만 년을 보낸 어느 날 헤라클레스라는 영웅이 나타나 독수리를 물리쳤다. 그리고 비로소 프로메테우스는 그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선물한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지금도 그를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서연책들 안의 서연입니다. 고마운 불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나라 일제시대 최고의 민족조항 시인인 윤동주 님이 떠올랐습니다. 윤동주는 간이라는 시에서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라고 읊어서 프로메테우스처럼 식민지 시대 자신이 속죄양이 될 수밖에 없음을 토로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민족정신을 내세웠다는 죄목으로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 투옥된 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주사를 매일 맞고 생체 실험을 당해 29세의 나이로 죽어갔습니다. 젊음의 나이에 이렇게 아프게 죽어간 한 시인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려움을 달래봅니다.